남편의 작은 사업이 무너진 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공장 임대료를 밀리고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고 빌린 돈만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고 어느 날부턴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작은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이 아이의 아빠까지 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달걀 몇 개, 시든 채소, 그리고 쌀 한 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빗독촉 전화가, 남편의 빈자리가, 아들의 앞날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조명을 켜고 부엌에 섰습니다. 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한장을 펴고 밥을 얇게 펴바르고 단무지와 계란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밥을 마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뭐해?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잠이 덜 깬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너 깼구나. 학교 도시락 싸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배고파서 깼어. 엄마 옆에 앉아서 숙제 좀 하고 있을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펴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김밥을 말았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부엌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15줄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한 줄에 1,000원, 15,000원을 벌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으로 쌀 한 포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낮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건물에 5만 원. 걸레질을 하고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알았어. 금방 만들어줄게. 어머니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파를 조금 썰어 넣었습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국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옆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혹은 다음 날 청소할 건물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잠들면 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아들은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공부시켜야지.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 그렇게 어머니의 하루는 눈물과 땀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에 김밥, 낮에 걸레질, 밤에 다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조금 멀리 가셨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금방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김밥 장사는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일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엔 조금씩 돈이 쌓였습니다.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아들의 학용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견뎠습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말고 낮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밤엔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의 책상 불빛을 바라보며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어머니도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말던 어머니의 손은 주름이 깊어졌고 청소일로 굽었던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아들은 자랐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마침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그 정장, 조금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곳이에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기쁜 날에 우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랜만에 고기를 샀습니다. 삼겹살 한 근, 아들이 좋아하는 것, 집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은 다시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새로 산 셔츠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아들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가가서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잘할 수 있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으로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급날이 되면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너 쓰거라. 엄마, 저 이제 돈 벌잖아요.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받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홀로 앉아 그동안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김밥, 낮에 청소, 밤에 걱정,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어머니는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까? 아들은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승진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장사를 그만두고 청소일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다 벌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일을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쉬었고 저녁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은 빨랐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 회사 동료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걱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직장을 다니고 이제 가정을 꾸린다니.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어머니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진짜 눈물은 그날 이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의 정장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정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토요일 낮 12시 시내의 한식당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음식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밤마다 옷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고 옷을 꺼내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회색 가디건, 남색 블라우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낡았습니다. 색이 바랬고 어딘가 해지거나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새 옷을 사 입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교복 사느라, 학원비 내느라, 생활비 쓰느라 정신없었던 세월. 자신을 위한 옷은 사치였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단정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상견례였습니다.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과 그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 어머니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옷장에서 검은색 코트를 꺼냈습니다.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것. 가장 괜찮아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코트를 펴서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곳곳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옷장에 걸려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전기다리미를 꺼냈습니다. 플러그를 꽂고 예열되길 기다렸습니다. 스르륵 다리미가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코트 위에 다리미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곳 한 곳 정성껏 다렸습니다. 소매, 깃, 단추 주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방안이 더웠고 다리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코트는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코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대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는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가리켰습니다. 상견례 때 입으려고 준비했어. 아들은 옷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만나게 됩니다. 아들의 신부, 그리고 그 부모님. 어떤 분들일까?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욕실로 가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샴푸 거품이 일었고 어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감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머리카락. 언제부터인가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거칠어진 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어머니는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뒤로 단정히 고무줄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겼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10시 어머니는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회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구두도 닦아 신었습니다. 오래된 구두였지만 광을 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맸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제까지 어린아이였던 것 같은데. 엄마, 가시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낯선 건물들, 사람들, 차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괜찮아요. 좋은 분들이에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손에 쥔 핸드백이 축축해졌습니다. 식당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외관.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상견례는 깔끔한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로 된 문, 은은한 조명,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신부 측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와 그녀의 부모님, 세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정장을,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 측도 일어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공손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샐러드, 구이. 하나같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이 좋은 회사에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신부와 아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앞으로의 계획, 모두 무난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순간 어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소 일을 합니다.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는 미묘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은 집안 배경이 중요하죠.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어머니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삼키는 게 얼마나 쓰라렸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미소로 삼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음식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부 측은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갈비를 집으며 또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키웠거든요. 아무래도 부모가 두 분 다 계신 집이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 순간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딱 하고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모두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신부 측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합니까? 제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떠난 뒤 새벽마다 김밥을 말고 낮엔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공부시키셨어요. 그런 분 앞에서 그런 말씀 실망스럽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측은 말이 없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진 않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래질 정도로.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를 향해 죄송합니다. 아들이 실례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들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미안해하고 참고. 아들은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하지만 신부의 어머니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턱으로. 어머니는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신부가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신부는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식당 밖으로. 밝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신부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신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신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머님은 혼자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우신 분인데 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냐고. 신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신부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신부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아드님이 어머님을 감싸는 모습을 보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드님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는. 신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먼저 와줘서.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신부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찾아왔더구나. 좋은 아이야. 아들은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신부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한 달 후 결혼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신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색한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신부 측 친척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였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은 단 위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멋있어졌을까? 줄의 말씀이 이어졌고 서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 순서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신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신부와 함께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서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도 되죠?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나는 그저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신부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랫동안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축하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아들, 아름다운 며느리, 축복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만 행복하면 됐죠. 신부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대학생 때, 그리고 오늘 결혼식 때. 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어, 나.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배경보다 마음의 품격을 오래 기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학벌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진심, 헌신, 사랑. 그런 것들이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 품격은 언제나 어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납니다. 새벽마다 말았던 김밥에서, 무릎 꿇고 닦았던 바닥에서, 아들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에서. 어머니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의 긴 여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